네, 지금은 송리치님하고 이제 아파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송리치님은 저 아파트 투자한 지역이 일산이 맞으신가요? 네, 일산입니다. 일산이 맞는데 혹시 일산에 투자한 배경이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산에 원래 제가 이제 루지님이라고 네, 부르고 계시는데 그분이 행신 쪽을 언급을 좀 하셨었어요. 채널 텔레그램 채널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원래는 행신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그쪽을 임장을 실제로 가보니까 네, 행신 쪽은 좀 한계가 있고 좀 뭔가 소득 분위도 제가 지금 투자한 곳보다는 좀 낮아서 이게 왜 그런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찾아본 게 아니고 제가 뭐 부동산을 배웠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투자자분들께 여쭤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좀 뭔가 학군이라든지 또 뭐 교통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투자한 곳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네. 윤석열 정부가 그쪽으로 공약을 많이 내놨고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 네. 재건축 뭐 이런 거?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었죠. 네. 모든 그 후보자들이 다 그랬는데 일기 신도시는 일단은 재건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갔고 GTX나 다른 열차 노선들도 추가로 더 개통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게 됐죠. 알아보는데 한 몇 달 정도, 소요시간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일단은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실제적으로 그 일산 지역만 찾아본 건 한 달 정도. 그러면 찾아봤습니다. 일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일산 말고 다른 후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후보들도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지방도 사실은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전주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었고 네. 전주나 또 뭐 목포 쪽도 봤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해야 된다. 네. 일단 첫 투자를 좀 편하게 가려면 수도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분당 쪽도 봤는데 분당은 너무 제 범위를 벗어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산 쪽으로 좀 좁혀졌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게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시는 지역이 우리 송리치님이 일산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산은 아닌데 내가 사는 지역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일산에 투자했던 거. 그게 약간 좀 그게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아, 네네. 어떤 이유였죠? 저는 사실 이 성남 쪽인데 네. 여기는 너무 비싸고 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그 자금력으로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기 신도시 다른 후보지를 좀 보게 됐고 또 일산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산 가보니까 어때요? 실제 가보니까? 저는 제가 살고 싶던데요. 너무 그냥 분위기가 좋던데요. 너무 편안하던데.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결혼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터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좀 교통이 좀 서울권이랑 좀 불편한데 나중에는 이제 GTX라든지 다른 여타 교통이 더 편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1주택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투자하신 거는 정말 맞는 것 같고 네. 혹시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포나 전주를 투자하려고 했으면 제가 막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친구랑 그랬으면 네. 진짜 막 멱살 잡고 말렸을 것 같은데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이제 투자했던 시기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들죠.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좀 그거 지각비라고 생각하시고 네, 맞아요. 그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공부하시면서 진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일단 뭐 투자 자체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들 상대하는 것과 뭐 이 사람이 심리가 어떤지도 바로바로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좀 협상을 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이런 것도 막 빠르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막 1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게 참 그게 자체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심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은 이제 상가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거의 없고요. 아. 네, 회사에서 거의 없고, 친하게 옛날부터 지냈던 분들도 뭐 투자 관련돼서 한두 채 정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어요. 근데 막 미친놈처럼 막 전문적으로 막 하시는 분은 없으시다? 그 상가 하시는 분이 약간 미친놈처럼. 상가만 하세요? 상가만 하셨었어요. 근데 오.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좀 그분한테도 그래도 굉장히 뭐 영감이라든지 뭐 자극을 좀 받았겠네요. 그분한테도 많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뭐, 멘탈적이나 협상할 때도. 네.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회사에서 뭐 일만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맞아요. 상가는 어떤 것 같아요? 그분 성과를 보면. 저도 요새 현금 흐름에 대해서 집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상가를 진짜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이 상가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보다 보면은.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파트와 상가 월세 세입자 주는데 아파트는 내가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도배 장판 네. 예를 들어서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가는 없잖아요. 알아서 하니까. 상가는 인테리어를 알아서 하거든요. 세입자가. 그렇네요. 그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큰 차이인가요? 근데 공실의 리스크는 좀 있죠. 그쵸. 왜냐면 아파트는 필수제고 상가는 뭐죠? 선택제니까. 네네. 그리고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가 상가를 많이 때려 지으니까 그런 거 있는데 상가도 괜찮죠. 네. 잘만 하면은. 네. 상가도 저도 옛날에 시세 차익을 좀 냈습니다. 월세를 받고 시세 차익을 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상가도 잘만 하면 괜찮다. 근데 리스크는 아파트가 훨씬 크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뭐 계속적으로 공부해서 네. 수익 창출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시는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냥 뭐, 동반자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자기의 노후를 설계하고 또 뭔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인성적인 부분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전에 갖고 있던 그 테슬라하고 네. 그건 어떻게 되셨나요? 주식 해외 주식 갑자기 이제 해외 주식이 테슬라 처분했어요. 청구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예. 부동산이 이번에 예. 전세입자를 못 구하면서 2천을 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마련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못 지켰습니다. 테슬라는 뭐 몇 주 남기고 팔았습니다. 테슬라 손해 보신 거 아니에요? 팔 당시에? 그렇게 많이 손해 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손해 좀 보긴 보셨어요? 뭐 한 10%?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모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테슬라 차곡차곡 적립식은. 근데 비트코인도 굉장히 모으시잖아요. 비트코인은 안 팔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네. 근데 비트코인 너무 하락해가지고 아직 손해 중이에요? 뭐 그쵸. 마이너스죠. 아니 이게 왜냐면 송리치님이 BTS가 뭐였지 그때? 수도권. 오케이. 원래 서울인데 오케이. 저는 못하니까 수도권. 원래 이분이 주장했던 게 BTS거든요. 네. BTS.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할 거다. 네네. 그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인데 서울 부동산인데 네. 서울 못하면 수도권이라도 해라. 근데 수도권은 지키셨죠. 지켰죠. 수도권은 지켰고 테슬라는 이제 조금 이제 힘들어요. 이게. 네. 가운데가 날라갔어. 가운데가 날라갔고. 테슬라를 집요하게 사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원래는 이제 뭐 QQQ나 뭐 이런 스파이 이런 것만 하다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기술주. 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뭐 저는 원래 이제 공돌이다 보니까 이게 얘네가 가진 기가프레스 기술이 엄청나다라는 거 진짜 너무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네. 그것만 보고도 그냥 이건 무조건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수도권 부동산을 지키느라고. 근데 다행히 비트코인은 안 파셨네요. 네, 비트는 그래도 다행히 안 팔았습니다. 다행히 계속 모으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은 자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네. 돈을 좀 벌고 있는데 왜 얼마씩 뭐 예를 들어 500씩 많이 모은다 쳐요. 네. 그러면 6천만 원인데 1년에 그 6천만 원을 이제 아파트는 목돈에 한 번에 확 들어가고 네. 그럼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내가 쪼개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비중을 비트코인에 많이 넣어야 되나 테슬라에 많이 넣어야 되나?
저는 옛날 그 비트코인 처음 공부할 때는 나는 비트코인 내 비중의 30%는 넣을 거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부동산을 한번 해보니까 부동산에 제일 많이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비트랑 주식은 그냥 동일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비트코인 되게 중요한데 너무 뭐 앞으로도 가치가 너무 높은 부분이지만 제가 그만큼 아직 엄청 확신이 들진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가격 하락을 겪어보니까 비트에 대해서. 네, 이 정도 그래도 내가 15%까지는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 내 자산에. 그렇게 딱 지금은 제 공부 수준이 그 정도여서 그렇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죠. 제가 공부를 더 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뭐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대출 하나도 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 확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이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일산 수도권 아파트를 자기가 직접 거주 않고 했던 거는 보통은 사람들이 담보대출 일으켜서 하는 담보대출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맹점에서 하신 걸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없으세요, 송래치님은. 대출 조금 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고 할 거의 정도로 없는.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갖고 있는 돈으로 100% 다 투자를 하신 겁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상한선이 있다. 아무래도 테슬라도 많이 기존에 예전에서 올랐고 네. 했는데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성세대가 없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꽉 잡고 있지 않는 네. 그런 주식이나 부동산 빼고는 코인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기성세대가 없잖아요. 맞아요. 코인 같은 그거는 경우는. 확실히 오히려 저는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코인 시장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해보고 지금 수준은 제가 15%까지밖에 딱 마지노선을 두고 있는데 이걸 더 올리고 싶은데 저는 확신이 안 들면은 그걸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회가 있다는 거를 많이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코인이 더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지금은 빙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잠깐 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약간 요즘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그래요? 뭐라면은 저는 현재 자산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 부동산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을 지금 팔려고 좀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고 있고,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도 뭐 대출을 갚고 있으니까 대출을 갚고 남은 현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현금들 중에 일부를 다 주식 말고 저는 코인으로 다 놓고 있어요. 근데 코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계속 언급을 드렸죠. DEB 다운코인이라고, 그 코인에 이제 상장이 안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프로비트랑 MEXC 이 두 개만 상장돼 있고 상장이 안 된 곳인데 거기다 계속 때려박고 있어요. 수량을 계속 매집하고 있거든요.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은 있죠.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원화 상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량이 이제 X축 수량이 엄청 늘어났으니까 Y축은 이제 낮은데 Y축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이 되는 엄청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무리수 두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러지면은 저는 이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왜냐면 증발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부동산의 비중 늘리신다고 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세 개 다 경험해 보셨는데 부동산이 혹시 안정감을 주는 게 더 맞나요?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확실히 뭔가 물건이 있고, 그리고 함부로 뭐 계약을 막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딱 계약만 잘 맺어 놓으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사실 근데 또 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만큼 또 안정적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제 일산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매수한 것보다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 마음 아프겠죠. 버텨야죠. 뭐. 그리고 만약에 역전세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보다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는데 세입자 나가겠대. 나가겠는데 역전세가 났어. 돈을 돌려줘야 돼. 5천만 원. 네. 그러면 굉장히 멘탈 터지겠는데요?
어떻게든 마련해야겠죠, 뭐 또 방법을.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아예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요새 깡통 정세, 역전세라는 말이 있어요. 전세가가 맞아요.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투자하시면서 정말 힘든 시기가 많았는데 돈 어떻게 모으세요? 돈 평상시에? 돈이요? 네. 돈 모으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제가 뭐 아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거든요. 예. 막 엄청 아껴 써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또 막 뭐 소비를 엄청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배우는 것과 뭐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소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더 버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아끼려고 막 악착같이 하기보다 가계부는 매주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새어나가는 것들은 보이긴 하잖아요.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이상한 결제, 막 자동 결제되는 거 이런 거는 바로바로 전화해서 끊어달라고 하고 맞아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계부도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가계부는 안 쓰는데 네. 제가 매장을 2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매장 2개에 대한 가계부를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가계부를 쓰면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지출은 정말 쓸데없는 지출이 나갔다. 그런 반성은 좀 되는 것 같은데 가계부 맨날 쓰는 것도 지겨운데 뭐 어플 같은 거 쓰시나요? 그 후인 가계부라고 예. 그 온라인으로 다 연동되는 가계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돈이 어떻게 뭐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흐름을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송리치님이 나중에 토크 콘서트 때 모든 걸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노래하다가 네네. 노래와 노래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그 재테크 얘기하고. 저도 그런 거를 꿈꾸고 있어요. 아 근데 약간 좀 안 맞지만 뭐 잘 섞으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노래와 작곡, 그러니까 자작곡이 있으시니까 네. 자작곡 한번 하시고 갑자기 그래 뭐 돈에 대한 얘기하면 되죠. 돈에 대한 괜찮을 노래 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재테크 가수. 괜찮은데요? 제가 아니 사실 그 재테크 강의가 되게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완전 지루하죠. 돈 얘기라고 해도 네. 막 졸리기도 하고 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강의가 막 3시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그 중간중간에 그런 재미 요소를 좀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재테크 강의.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선선해졌어요. 여름이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끝났고 이제 아파트 시장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돈 이야기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돈 이야기 하시는 분 좀 많이 찾아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앰비션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저도 송리치라는 블로그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송리치 블로그 주소 주실 거죠? 네. 주시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 테니까 거기 하단에 링크 타셔서 궁금하신 분은 송리치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궁금해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영상 찍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분명히 이제 우리 지금의 영상 찍었던 순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이제 의미 있게 좀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